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어가 어떤 언어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라는 언어는 히라가나랑 가타카나랑 한자를 섞어서 써요. 필요에 따라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써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의 차이가 뭐냐 말하면 히라가나가 보통 것을 설명하는데 쓰이는 반면에 카타카나는 외래어 아니면 속어, 슬랭을 표기할 때 필요에 따라 쓰여요. 한자가 쓰이는 곳은 중국 유래의 단어를 쓸 때나 일본제 한자어를 쓸 때나 동사, 형용사를 표기할 때 부분적으로 쓰입니다. 일본어의 명사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누어져요. 일본어로는 야마토 코토바, 한어, 그리고 외래어라고 불려요. 일본어에서 제일 어려운 건 동사입니다. 그런데 먼저 한국어의 명사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국어에 있어서는 한국어의 명사는 그 명사에 받침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뒤에 오는 조사가 달라져요. 예를 들면 한국어로 머리라는 단어가 있다면 머리, 리에 받침이 없잖아요. 몸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럴 때는 머리는 머리를 머리가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사람의 라는 미음 받침이 와요. 이렇게 한국어로는 명사 뒤에 받침이 올 경우 뒤에 오는 조사가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면 사람은 사람을 사람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일본어에는 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일본어에는 를 제외하고는 한국어만큼은 받침이 없어요. 예를 들면 신분가 있어요. 신분은 한국어로 신문인데 신분은 로 끝나요. 라는 글자 자체가 특수하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쓸 건데 일본어는 모든 거의 대부분 단어들이 모음으로 끝나고 이걸 개음절 언어라고 하고요. 반대로 한국어는 자음으로 끝날 때도 있어요. 이럴 경우는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를 많이 가지는 언어를 폐음절 언어라고 하고요. 일본어와 한국어로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어에는 어떤 때에도 조사는 하나만이 해요.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이와 가를 구별을 하는데 일본어로는 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금화가, 시마가, 아타마가, 도단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명사의 뒤가 모음으로 끝났더라도 자음으로 끝났더라도 항상 똑같은 조사가 와요. 일본어의 명사는 항상 조사의 모습이 같아요. 그런데 한국어는 받침이 있을지 없을지에 따라 받침의 모습 자체가 달라져요. 이게 첫 번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 한국어 조사는 는, 이, 가, 를, 에게, 한때, 에게서, 한테서, 로, 으로, 와, 과, 랑, 이랑 하고 이런 느낌으로 조사가 나누어져 있는데 일본어도 한국어와 비슷한 조사 시스템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한국어에는 이, 가, 그리고 는, 의 차이가 있어요. 이건 예를 들면 영어로 설명하면 가랑 는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일본어도 한국어와 조사 시스템이 똑같고 일본어로는 와, 가의 차이가 있어요. 와는 한국어의 아니면 는에 해당하고 가는 한국어의 가 아니면 이에 해당하는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고래와 그리고 고래가 이 차이가 있어요. 한국어로는 이것은 그리고 이것이의 차이인데 한국어와 일본어에도 뉘앙스가 똑같아요. 지금 명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은 동사의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형용사의 설명도 같이 하고요. 한국어의 동사도 형용사도 둘 다 나로 끝나요. 그런데 일본어도 동사와 형용사의 취급이 비슷한데 한국어의 경우는 둘 다 나로 마치는데 일본어로는 동사는 모음, 으로 마치고 형용사는 이로 맞춰요. 그리고 형용사는 동사보다 간단한데 어려운 건 동사입니다. 일본어의 경우 한자, 히라가나로 써야 하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려운데 예를 들면 일본어 동사는 예를 들면 이끄, 그르, 타베르, 너무, 도부, 아게르, 시메르, 미르, 사와르, 후레르, 코스르, 누크, 노르, 오리르, 스케르, 노바스, 누크, 하르, 하가스, 마토메르, 이런 것들이 있고 언뜻 보면 마지막에 오는 히라가나가 다른데 이걸 알파벳으로 표기하면 모두 모음의 으로 끝나요. 일본어의 동사는 설명이 너무 힘든데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여기서 일본어의 동사를 알파벳으로 해석하면 이해가 더 잘 된다라는 영상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시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사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어가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뒤에 오는 조사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가 오거나 이와 가를 구별해야 하는데 구별하기 때문에 명사의 뒤에 오는 조사의 선택에 대해서는 한국어가 일본어보다 어려워요. 그런데 동사에 있어서는 한국어보다 일본어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부사는 동사, 형용사, 명사뿐만 아니라 부사, 품사의 부사가 있어요. 부사는 모든 다른 일본어도 한국어도 아닌 언어에서도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붙이면 되잖아요. 문장이 있고 여기서 아무 변화도 없이 그냥 문장 안에 묻히면 이것만으로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사의 설명은 걸러요. 지금까지 제가 말한 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감탄사. 일본어 문법에서는 감탄사라는 항목이 없는데 감탄사도 별로 어렵지는 않잖아요. 일본어의 감탄사도 변화는 물론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일본어 감탄사는 에또, 소노, 아노 이런 거예요. 한국어에는 아이고. 일본어로는 아이고에 해당하는 일본어가 아짜가 있어요. 아짜라고 하면 제가 어떤 물건을 들고 있고 이걸 떨어뜨렸을 때 의도하지 않고 떨어뜨렸을 때 이런 아니면 야베도 있어요. 야베는 야바이라는 속어예요. 일본어 속어인데 야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야바이 자체가 형용사예요. 야바이라는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그런데 이런 야바이가 원형이라면 야베 이렇게 에라는 모음으로 변할 때가 있어요. 다카이는 높다, 키가 높다인데 다카이도 다케라고 에가 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일본어 크세가 있다면 크세가 나쁜 냄새가 와서 구리다 라는 의미인데 그 사이는 한국어로 구리다요. 네네네. 냄새가 구려라고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그 사이라는 이가 이로 모음으로 끝나는데 이것도 크세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거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다카이 높다 다카이가 있다면 다카 이것도 말해요. 네, 다카 이건 다카이의 타랑 카 사이에 작은 츠, 이런 작은 츠를 넣어요. 네, 다까 아니면 그 사이, 그러니까 구리다도 그싸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지금이 감탄사 설명이었어요. 대명사도 있고 일본어는 대명사가 너무 많아요. 이 세계에서 일본어랑 베트남어가 제일 많은 대명사, 인칭 대명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와타시가 기본에 이 1인칭 대명사고 보쿠, 오레, 와타쿠시, 아타시, 와이, 와시, 오이라, 오레사마 등등 많아요. 보쿠라는 1인칭 대명사가 있는데 이건 작은 어린이 5살쯤으로 보이는 남자아이에게 어린이 여성분이 보크 히토리데 코데 나니 시테르노 라고 하면, 이렇게 보크가 작은 남자아이가 말하는 1인칭 대명사인데 이건 보크는 남자만 쓰는 대명사예요. 가끔 일본 인터넷 문화에서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보크라는 대명사를 쓰는 분도 계시는데 실생활, 인터넷상이 아니라 실생활에서는 적어도 남자가 쓰는 대명사예요. 그리고 이런 작은 남자아이에게, 그러니까 가게의 직원
분이 보크 こんなところで何してるの? 라고 할 때, 이럴 때는 그 남자아이의 입장에 서서 그 직원 여성분이 말 건다는 상황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키미도 괜찮아요. 키미 아나타도 괜찮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보크라고 상대의 입장에 서서 굳이 이렇게 2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1인칭 대명사로 쓸 때가 있어요. 이상으로 주요 일본어 품사를 설명했어요. 한국어의 차이와 같이 주로 설명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성윤이었습니다.